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노상가 만원으로 조건이 무너지는 중이라는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락을 하나 보고 갔으면 하는데요. 제목은 노상, 불임, 기형아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네이버 다니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앞쪽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주변에 여러 가지 좋지 않았던 사연을 올렸고, 그리고 중간 같은 경우는 이 글을 보는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출산 같은 경우는 마지노선이 30 중반이니까 선택을 잘 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에는 이제 본인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보면, 어릴 때는 철이 없어서 출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못했는데 나이가 드니 진짜 골 때리시네. 왜 내가 어릴 땐 주위에 이렇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일까라고 합니다. 아마 나이가 30 중반 근처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아이를 안 낳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 진실을 알고 나서 괴로워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어릴 때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 해주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기 싫은 소리다 보니까 안 듣고 무시한 거죠. 한쪽 귀로 듣고 이제 한쪽 귀로 흘려버린 거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딴 회사도 아니고 네이버잖아요. 네이버 다니시는 분이면 검색만 조금만 해보시더라도 이거에 대한 자료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안 나온다면 네이버 검색이 문제가 있는 걸 거고, 그리고 사실 이거를 남 탓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노력을 안 한 거예요. 만약에 굳이 남 탓을 한다면 저는 여성가족부한테 따져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성에 대한 인권, 그리고 그 가족이라는 이름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출산과 관련해서 이런 거는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서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성의 어떤 인권을 위해서, 출산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는 여성가족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성가족부가 이런 거는 이야기는 또 안 해. 그리고 여성가족부에 많은 어떤 지원금을, 보조금을 받는 여성 시민단체들 같은 경우도 이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여성 권력들 같은 경우는요, 진정으로 여성 인권을 위하는 세력들이 아니에요. 이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 어떤 정치 세력화되고 본인들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명예를 얻고 돈을 벌기 위한 용도예요. 일반적인 여성들은 그냥 선동 대상일 뿐인 거죠. 아니 어떻게 정말 여성 인권을 위한다라고 한다면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 탓을 한다면 무능한 여성가족부, 여성시민단체 이런 데다가 항의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는 공교육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국어, 영어, 수학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제 같은 경우도 이거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은 없어요. 초중고 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 이거는 해야 됩니다. 남학생한테도 해야 되고 여학생한테도 해야 돼요. 한 번만 하면 안 돼. 중학교 때도 계속 해야 되고 고등학교 때도 계속 해야 되고 대학 때도 있던 이런 거를 대해서 교양 과목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거를 저는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공교육에서. 예,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거 몰랐다는 여성들이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예,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학부모들이 생각할 때 요즘 선생들은 자기 애들에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학교에 가서 상담해보면 정말로 책이라도 보고 수업하는지 의심스러운 함량미달 교사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은 자기 애들에게 이익이 되는 선생들은 못 건드립니다. 특히 대도시 중심부로 갈수록요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대치동이나 강남 유명 학원 강사한테는 저지랄을 못 하거든요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학부모들하고 교사들하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갈등이 발생하고 있죠. 근데 실제 따지고 보면 말씀대로 그래요. 학부모가 학원 강사한테 뭐 갑질을 했다, 법적으로 어떤 고소를 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유명 강사가. 근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지금 또 선행학습이 대부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누가 학교에서 공부해요? 지금 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미리미리 다 배우는 거죠. 학원에서.
그러니까 막상 학교에 가면 선생님한테 배웠던 거는 이미 학원 선생님한테 배운 거다 보니까 선생에 대한 필요성이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뭐 새로운 것도 알려주지 않는 그런 학교니까 당연히 선생도 무시하는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근데 황당한 게 뭐냐면 지금 학생 수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재정과 관련된 교부금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사교육 의존율 같은 경우도 지금 전 세계 거의 1위입니다. 사교육비도. 그리고 작년에 사교육비만 하더라도 2021년 대비해서 2022년도가 10.8%가 증가했고 무려 26조 시장입니다. 엄청나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공교육이 정말 필요한가?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는 그 생각도 든다니까요. 칠판 같은 거 없애버리고 거기에다가 유명한 일타 강사 강의를 하고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생활 지도 정도 이 정도로 해도 되지 않냐. 지금 죄다 지금 보면 사교육으로 하고 있으니까 정말 선생님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여기서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교대에 들어가는 그 학생들 대학생들의 수준이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사교육 시장이 커졌는데 만약에 학교 선생님들 수준까지 떨어지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사교육에 더 의존을 하려고 할 겁니다. 자, 한번 기사를 최근 올해 나온 걸 한번 보시면 교대 1차 합격한 수능 9등급 인천에 있는 모 교대인가 보더라고요. 초등학교 교사 인기는 옛말. 또 인기 뚝 교대 입학도 쉬워져. 정시 합격선 최대 25점 하락. 교사 인기 많이 떨어졌다더니 4등급도 부산교대 합격. 다음 기사를 보면 교대 간다고 하면 뜯어말릴 겁니다. 기피 직업으로 전락한 교사. 그러면 이게 악순환이라니까? 악순환이죠. 학교 선생님의 어떤 전반적인 퀄리티도 이제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진행될수록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짜 이 시스템이 맞나 싶어요. 그냥 학교 선생님들은 그냥 생활 지도만 하고 요즘 같은 경우 뭐 다 일타 강사들 아니면 EBS들 뭐 좋은 강의들은 많으니까 차라리 그냥 그걸로 대체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듭니다.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30대 초반 남성 입장입니다. 1. 혼자 살기도 버겁습니다. 2. 기성세대의 끝없는 욕심. 3. 오직 표만 생각하는 정부. 4. 다 즐기고 늙었지만 눈이 하늘에 있는 여자들. 5. 모든 게 남자 탓인 사회. 곧 혼자 사는 것마저도 여러 가지 제도와 꼽주기로 괴롭게 할 생각을 하니 아찔하네요. 일본이 잃어버린 몇십 년을 겪었다면 한국은 그냥 사라질 듯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독신에 대해서 싱글인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뭐 알바노 하면 됩니다. 괜히 뭐 제가 볼 때 비혼을 결정하신 분이 그런 것 때문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압박은 들어올 겁니다. 지금 실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2023년도 세법 개정안이 지금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올해 8월달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쏠도 서러운데 옆집에 양육비까지 내라고? 논란의 중심 싱글세. 파이낸셜 뉴스 기사입니다. 지금 며칠 안 된 기사예요. 자, 기사의 중요 내용을 보면 인구 장려에 혜택이 집중됨에 따라 동일하게 세금을 내면서 혜택을 덜 받는 싱글들이 사실상 세금을 더 내는 효과도 예측이 된다. 실질적인 세목의 신설 없이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신혼부부들이 덜 내는 만큼 이쪽에다가 이제 세금을 덜 적게내는 거죠. 할인해 준다는 거죠. 세금을 감면. 혜택이 적은 미혼과 독신의 세금이 충당하고 있어서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싱글세라는 세목을 새롭게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엄청난 정치적인 부담을 가집니다. 그 대신 이렇게 하겠죠. 여기처럼 싱글세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뭐 세금은 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 그리고 신혼부부들한테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리고 지원금도 주는 거죠. 하지만 미혼과 독신한테는 아무런 배려를 안 하는 거죠. 거의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상 싱글세거든요. 아마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런 흐름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는 뭐 각오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사회 입장에서도 국가 입장에서도 결국은 출산율 반등시키려고 하면 이쪽에 좀 밀어주는 거는 좀 이해는 되긴 됩니다.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거는 하지 말아야죠. 미혼 여성들,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는 못했다라기보다는 안 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눈이 높아가지고 사실상 나이가 꽉 차가지고 비자발적 비혼으로 들어간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저는 1인 독신 여성들한테는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지인들에게 누누이 얘기해 온 게 있습니다. 한국은 페미와 맘충들의 갑질로 망한다고요. 처음에는 아무도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이제는 인식이 조금씩 바뀌는 중입니다. 그런데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미 늦었죠. 저는 늦었다라고 생각되고, 지금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이 이제 학부모 나이가 이제 82년 김지영 세대잖아요. 근데 이 밑에도 보면 만만치 않거든요. 오히려 더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어머니들, 갑질하는 엄마들, 그리고 페미들 아마 직장에서 많이 부딪히겠죠. 학부모로서 아니면 뭐 손님으로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제 부딪히면서 아마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갑자기 부동산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근에는 부동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세요. 뉴스에서 집값이 슬슬 오르고 있다고 바람을 넣고 있습니다. 최근 3, 4년 사이에 지금도 이 30대 분들은 웬만한 직장 소득으로 집을 살 수 없을 만큼 가격이 터무니없이 올라와 있는데 떨어지기는커녕 더 오른다네요. 그냥 이대로 쭉 가면 됩니다. 어차피 인간들은 이기적이고 추접한 존재들이라서 대한민국은 이대로 그냥 쭉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한번 봤으면 하는데요. 이거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나오는 주택구입부담지수입니다. 저는 이 자료가 그나마 그래도 제일 좀 객관적이지 않는가. 왜? 우리나라 소득 대비해서 이걸 계산하는 건데 이거는 서울 거 기준입니다. 그리고 주택구입부담지수 같은 경우는 가구 소득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거고,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했을 때 대출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 가구 소득의 약 25%를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높았을 때가 214.6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예전에 막 한참 노무현 정부가 급등했을 때도 그때도 한 160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150, 160. 그리고 집값이 한참 저렴했을 때 그때가 막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초창기 때는 이게 80 정도 때까지 떨어졌었습니다. 80대까지. 근데 지금 이게 214까지 올라갔다가 2023년도 1분기 때 175.5가 나왔어요. 아마 올해 2분기 같은 경우는 조금 반등했을 겁니다. 반등을 했는데 저는 이거는 좀 좋은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당선됨에 있어가지고 크게 저는 세 가지 요인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 60대 이상인 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 두 번째로는 전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해두고, 그리고 주택 가격을 어느 정도 정상화시켜달라는 목소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젊은 층에서 주로 요구했죠. 여성가족부 폐지. 이 세 개로 저는 당선이 된 성격이 저는 강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는 정책을 보면 물론 갑자기 집값이 급락할까 싶어서 방어하는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방어 측면은 아닌 것 같아요. 방어 측면하기보다는 오히려 버블을 유지시키거나 오히려 올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좋은 정책 방향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젊은 2030들 앞에 쓰신 분 말씀처럼 웬만한 직장 소득으로 지금 집을 살 수 없는 만큼의 가격이에요. 그러면 이 가격을
어느 정도 정상화를 시켜야 돼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서울 같은 경우 주택구입 부담지수로 봤을 때 120 밑으로 내려오는 게 저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120 정도가 되면 예를 들어서 주택구입 부담지수로 120이면 만약에 가구 소득이 500이라고 했을 때 한 150만 원 정도를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액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0 밑에가 저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1, 4분기에 175예요. 2, 4분기는 조금 더 반등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더 떨어져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거를 지금 막고 있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특례보금자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양책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저는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빠졌을 것 같아요. 물론 정부가 이 정책을 쓴다고 큰 대세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지금 혼인 감소 그리고 저출산 이게 워낙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다. 정부에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10년 내에는 무너진다고 봅니다. 그 사이에 약간 뭐 오를 수는 있겠지만은 10년 내에는 무너진다고 봐요. 그리고 최근에 올라가는 것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기술적 반등으로 보거든요.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그때 한번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오르고 한번 좀 빠졌어요. 그러다가 반등을 했습니다. 1년 동안. 1년 동안 반등했다가 그다음부터 계속적으로 떨어졌어요. 기술적 반등이죠. 저도 이번에 보면 좀 그런 거 아닌가. 고점 찍고 내리고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재차 내려가지 않을까. 물론 안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 안 내려가는 거는 뭐냐면 원화를 쓰레기로 만들면 됩니다. 지금 정부 정책을 보면 지금 오늘 환율이 1308원이네요. 환율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5.5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지금 3.5죠. 지금 2% 이상 격차가 나는데 가계부채 때문에 지금 금리를 안 올려요.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계속적으로 만약에 원화를 쓰레기로 만든다고 한다면 원화로 표시했을 때는 가격이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달러 기준으로 본다면 하락했겠죠. 여러분들 아르헨티나 어떤 그 증시 차트를 보면 계속 오릅니다. 급등합니다. 왜? 아르헨티나 통화가 쓰레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볼 땐 그래요. 달러 베이스로 만약에 계산하면 저는 10년 내에는 무조건 빠진다고 봅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근데 원화로 보면 안 빠질 수는 있습니다. 원화가 쓰레기가 되면. 하여튼 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젊으신 분들 중에서 좀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미 너무 높은 가격이고 그리고 지금의 어떤 혼인 감소 저출산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받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똘똘한 한 채라는 뭐 이런 것 때문에 강남이라든가 뭐 그래도 서울에서 좀 선호하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럭저럭 버틸 수는 있겠지만 서울에 있는 외곽 지역이라든가 뭐 노도강 같은 데 말하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도 보면 뭐 분당, 판교 이런 데 빼고 그냥 일반적인 경기도 같은 경우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저는 못 버틸 것 같아요. 가격이 만약에 유지된다면 원화가 쓰레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초등학교도 남성 할당제를 하자는 논의가 꾸준히 있었으나 교대생, 여자들이 대부분이죠. 극렬하게 반대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어렵사리 임용시험을 통과한 남교사가 있기라도 한다면 모든 학교에서 서로 데려가라고 난리입니다. 어떤 초등학교는 교장부터 평교사까지 모두 여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례의 고학년의 문제아들은 이런 남자 선생님들에게 떠맡기고 자기들은 여자 선생님들은 비교적 수월한 학생들만 케어하려고 하더군요. 이 얼마나 이기적인 행동입니까? 당연히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만 남자 선생님들만 계셨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지금의 교권 추락은 여자들 스스로가 만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